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트코 익산 입점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업용지였던 입점 예정 부지가 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수 있는 유통용지로 변경됐습니다. 코스트코는 부지를 사들이고 익산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됩니다.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부는 가운데 군산시의 유명 관광지 3곳에 황토길이 조성됩니다. 군산시는 월명공원과 금강공원, 청암산 등에 오는 9월까지 맨발 걷기 길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익산 다이로운 밥차에 문화가 더해졌습니다. 익산시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에 문화와 함께하는 밥차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문화 공연과 함께하는 도시락이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배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코스트코 익산 입점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업용지였던 입점 예정 부지가 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수 있는 유통용지로 변경됐는데요. 조만간 코스트코 측이 부지를 사들인 후 익산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왕궁면 도순리에 있는 10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 익산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는 부지 소유업체가 제출한 도시관리계 변경 제안을 의결해 공업용지에서 유통용지로 부지 용도가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지에 대규모 점포가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순위는 통과됐습니다. 대규모 점포가 가능하게 유통용지로 변경이 된 거죠. 코스트코 측은 입점할 수 있는 부지가 생김에 따라 소유업체로부터 이를 매입한 후 익산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후 코스트코 측이 익산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됩니다. 대규모 점포를 등록하려면 상생 방안을 담은 지역 협력 계획을 마련해 유통상생 협의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전주에 들어서려던 코스트코는 지역 상권 반발에 부딪혀 입점 계획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 상권과 함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생 방안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에는 이행 협약서 그런 서류들이 있어요. 또 논의를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하거든요. 앞으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큰 무리 없이 남은 절차가 진행된다면 올해 안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코스트코. 익산시가 유치에 공을 들인 상황에서 내년 개장이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전북대가 익산 캠퍼스 정원 축소 계획을 철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과 한병도 의원, 이춘석 당선인 등은 어제 양호봉 전북대 총장을 만나 익산 캠퍼스의 일방적인 축소를 항의했습니다. 양 총장은 일부 학과 통폐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미처 소통하지 못했다며 익산 캠퍼스 축소 계획은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정 시장은 익산 캠퍼스 활성화 대책을 전북대와 함께 수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전북자치도와 익산시, 원광대, 원광보건대가 오늘 원광대 60주년 기념관에서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원광대는 전북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특화단지와 연계해 첨단 바이오 의약품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 AI 신약 플랫폼 구축과 오가노이드 뱅크 구축, 정밀 의료기기 고도화 사업 등을 협력할 방침입니다. 특히 원광대는 오는 8월 글로컬 대학 본지정에 대응해 생명산업 연계 융합교육과 생명산업 융합밸리 구축, 생명산업 글로벌 인재 양성 등 세부 실행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익산 동우화인캠이 추가 투자에 나설 전망입니다. 동우화인캠은 인근 부지 10만 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동우화인캠은 이 부지에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세정약품 공장을 지어 오는 2027년부터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내에서 1억 원 이상을 판매한 농가수가 늘면서 농가소득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1억 원 이상 판매한 농가수는 3,844명으로 전체 농가의 4.2%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563명, 17.2% 상승했고 전국 평균 9.7%보다 높았습니다.
지난해 1,000만 원 미만 영세소득 농가는 5만 7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3.8%가 줄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으로 3개 분야 65개 사업에 774억 원을 투입합니다. 사업별로 보면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 사업에 586억 원이 투입되고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에 301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또 지역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150억 원을 배정하고 오는 6월까지 60% 이상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부는 가운데 군산 유명 관광지 3곳에 황토길이 조성됩니다. 황토길이 조성되는 곳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월명공원과 금강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금강공원, 억새길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청암산인데요. 오는 9월 안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가을에는 황토길을 걸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지난해 조성된 음파호수공원 황토길. 맨발 걷기 열풍이 불면서 군산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맨발 걷기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황토길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걸으니까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발바닥에 자극을 주니까 혈액순환이 첫째로 잘 되고요. 그리고 지인들한테 여기 음파 가자고 매일 권유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자 군산시는 올해 6억 5천만 원을 들여 황토길 3곳을 추가로 조성합니다. 3곳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월명공원, 금강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금강공원, 걷기 좋은 여행길에 선정된 청암산 억새길입니다. 금강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금강공원의 1km 구간에 황토길을 만들고 소나무 숲에 야생화를 심어 시민들의 쉼터 역할도 하게 됩니다. 또 걷기 좋은 여행길에 선정된 청암산 억새길 400m,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월명공원에 900m의 맨발 산책로가 들어섭니다. 황토길은 안전사고가 적은 건식 방식으로 조성되며 세족장과 황토볼 체험장 등도 갖추게 됩니다. 유지관리가 유리한 황토 60%, 마사 40%를 배합한 건식 맨발 걷기길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길을 따라 야생화를 식재하여 보고 즐길 수 있는 맨발 걷기길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업체가 선정되면 곧바로 착공에 들어가 늦어도 9월 안에는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담은 대표적인 관광지인 월명공원, 금강공원, 청암산에 조성되는 만큼 자연 속에서 풍경도 즐기고 건강도 증진할 수 있는 대표적인 힐링 공간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산의 대표 관광지 3곳, 맨발 산책로가 잇따라 만들어지면서 시민들에게 잔잔한 힐링이 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충전소 민간 위탁 계획이 전면 재검토됩니다. 군산시의회는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군산시가 요청한 수소충전소 민간 위탁 동의안을 부결했습니다. 시의회는 충전소 토지는 사유지이고 건물은 시가 짓는 등 소유자가 다르면서 30년간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군산시는 국비 42억 원 등 60억 원을 들여 충전소 한 곳을 신축할 예정이지만 마땅한 시유지를 확보하지 못하자 사유지에 건물을 짓는 방식을 검토해 왔습니다. 전북자치도와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협력을 강화합니다. 두 기관은 어제 협약식을 갖고 새만금에 집중된 10조 원의 민간 투자가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 입주와 신규 투자, 스마트 수변 도시 등 중점 사업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무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연계 협력 방안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이 ADHD 학생 355명에게 치료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도교육청은 ADHD 진단을 받거나 의심되는 초등학생 305명, 중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에게는 심리검사비, 미술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학부모에게는 ADHD 자녀 양육 상담비를 지원합니다. 단 2개월 동안 병의원이나 상담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익산시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카드 수수료를 지원 확대합니다. 익산시 경제관광국은 오늘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기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 카드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금액 중 30만 원까지는 사업장 대표 계좌로 입금되며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이로움으로 지급합니다. 지원 신청은 이달 29일부터 익산시 누리집을 이용하면 되고 오는 6월부터 지급이 이뤄집니다. 전북자치도와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정책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신영대, 한병도 등 도내 국회의원 6명이 참석해 전북 관련 법안과 내년 국가예산, 주요 현안 등을 다뤘습니다. 김 지사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과 새만금 SOC 신속 재개, 바이오 특화단지 등에 마지막까지 힘을 보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또한 한병도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국회에서 성과를 내기 어렵다면 지체 없이 22대 국회에서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22대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한병도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심했던 민주당 원내대표 출마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박찬대 의원만 민주당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이 고 최상병 특검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를 통해 고 최상병 특검은 반드시 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총선 감사 인사 첫 일정으로 고 최상병 모교인 원광대를 찾아 특검 추진에 강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익산 다이로움 밥차에 문화가 더해졌습니다. 익산시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에 문화와 함께하는 밥차를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밥차 운영을 함께하는 단체들의 문화 공연과 홍보 부스가 도시락을 받으러 온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익산 배산체육공원,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실, 자활제품 등 여러 부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에서는 한국무용과 댄스 공연 등 문화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4월 넷째 주 수요일을 맞아 익산 다이로움 밥차가 열린 것입니다. 올해로 3년차가 된 다이로움 밥차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문화와 함께하는 밥차를 운영합니다. 단순히 음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 행사로 승화시켜서 시민들이 잔치같이 자연스럽게 와서 즐기면서 식사도 하실 수 있도록. 24일 다이로움 밥차 참여기관은 모두 7곳이 넘었습니다. 공연은 여성회관 강사진들의 재능 기부로 진행됐습니다. 또 원광 새마을금고와 서동 로터리, 두산 퓨어셀 봉사단 등은 미리 준비한 도시락 300개를 시민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수요일 날 밥차 지원을 저희 원광 새마을금고 지금 담당이라서 오늘 이제 직원들이 나와서 봉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은 약 1년에 한 4천여만 원 정도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복지정책과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실 부스에서 어르신들의 혈압과 혈당 검진을 무료로 진행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와 익산 원광 지역 자활센터의 홍보 부스도 운영돼 밥차 봉사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시민들은 도시락도 받고 여러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좋고 감사하고 이렇게 모든 익산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 주신 시장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잖아요. 여러 사람이 나 웃은 게 좋구만. 자주 있었으면 쓰거든. 지난 2022년부터 열린 익산 다이로움 밥차에 문화가 더해지며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군산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건설사 대표가 실종된 지 열흘째를 맞았습니다. 경찰은 건설사 대표 A씨가 지난 15일 실종된 뒤 열흘 동안 매일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옥정호 주변을 수색하고 있지만 행방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뿐 아니라 납치와 밀항, 강력범죄 피해 등 모든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종된 A씨는 지난 2020년 군산 시민발전 태양광 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군산시청 신규 임용자 가운데 5.8%가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신규 임용자 515명 가운데 의원 면직자는 30명입니다. 이 가운데 1년 미만은 14명으로 전체 신규 퇴직자의 46.6%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1년 미만 퇴직자가 많은 이유는 국가직과 지방직 등에 중복 합격하면서 둘 중에 한 곳을 포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세 5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익산 시민이 5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164억 원이며 체납 건수는 4만 7천 건입니다. 익산시는 이들의 잦은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납부 방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 등은 분할 납부와 번호판 영치 연기, 관어사업 제한 유보 등 탄력적으로 징수한다는 방침입니다. 도내 인구의 순유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도내에서는 2,700여 명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보다 55%, 900여 명이 늘어난 겁니다. 도내 인구는 100명당 0.6명이 순유출돼 지난해 0.4명에 비해 유출폭이 커졌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 소방본부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A 소방사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소방사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11시 30분쯤 정읍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고 주차를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교각 공사 과정에서 트레일러 기사가 철제 구조물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형사 3부는 건설사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장 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트레일러 기사는 지난 2022년 5월 진안군의 한 교각공사 현장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낙하한 무게 125톤의 철제 구조물에 깔려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이 건설사는 크레인 작업 과정에서 교각 내 차량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고 노동자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유산인 고창 고인돌 유적의 가치를 밝히기 위한 과학적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고창군은 문화재청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와 고창 고인돌 유적의 학술 연구와 활용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고창 중림리 고인돌 유적에 대한 분포 현황 조사와 정밀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항공 라이더 탐사를 통한 고지형 및 경관 분석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익산 서동축제가 다음 달 3일부터 열리는 가운데 무항행차 퍼레이드에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행사 개막일에 진행되는 무항행차에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해 고추대와 기마장군, 무항행차 가마 등과 함께 무항행렬을 재현하게 됩니다. 또 무항행차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시간에 축제 주인공을 찾는 서동선발대회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플라즈마기술연구소가 특강과 연구시설 투어 등 청소년 맞춤형 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플라즈마기술연구소는 지난 5일 군산 여자고교 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또 3일에는 군산 여자상업고교와 군산 상일고교 학생 20명이 연구소를 방문해 과학교육과 캐릭터 굿즈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소는 오는 7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플라즈마 스쿨을 운영해 과학 체험학습과 연구시설 투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내 수산물 안전성 조사가 확대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보다 150건 늘어난 600건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불검출 수준 0.01ppm을 적용하는 PLS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중금속, 방사능, 동물용 의약품 등 조사 항목을 176개로 늘립니다.
이와 함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대응하기 위해 베타 핵종 분석 장비와 전처리 장비를 구입하고 3중 수소까지 분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마동 새마을부녀회가 새봄을 맞아 김치 나눔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부녀회원 25명은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담은 김치를 지역 홀몸 어르신 73세대에게 전달하고 안부까지 챙겼는데요. 마동 새마을부녀회는 밑반찬 봉사, 삼계탕 나눔, 환경 정화 활동 등 꾸준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군산시 수송동 창립 50주년 추진위원회가 기념행사 수익금 결산 후 잔액을 누리빛 마을협의체 거점학교인 군산 진포중학교에 기탁했습니다. 전달된 수익금은 총 410만 원으로 누리빛 마을협의체를 통해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복지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은 가운데 기온이 차차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기온은 7도에서 출발해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맑고 최고 기온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